가장 먼저 우리가 했던 게 이거예요. 물권. 물권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죠. 이건요. 물권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물건입니다. 물건을 플러스 뭐라고 그랬죠? 직접 지배한다 그랬죠. 그냥 지배할 수 있는 뭐라고? 권리 해도 됩니다. 자, 이 물건은 뭐가 들어간다? 부동산이 있죠. 그럼 또 누가 있다? 동산도 있죠. 그럼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물건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뭣도 될 수 있다? 권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물건을 지배해서 직접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그랬죠. 그 8가지는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 그럽니다.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러죠. 자, 두 번째, 자 아까 물권의 객체라고 했었는데 물권의 객체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물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현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특정되어 있어야 되죠. 장래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은 일물 또 뭐가 있었어요? 일권주의하고 나오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였고 이 중에 주의할 것은 용익물권이었어요. 용익물권이다 그러면 지상권이요.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인데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일부도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일부도 성립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거고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랬었죠. 그럼 이건 물권에 기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랬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총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첫 번째 반환 청구 그죠?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방해 제거 그랬습니다. 치워달라 이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예방 청구 그랬습니다. 예방 청구. 그래서 최소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예방 청구. 자, 이때 주의할 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요거였죠. 물권적 청구권은 꼭 침해해야 됩니까? 아니죠. 침해 뭐가 있었다?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고의나 그 다음에 과실은 뭐다? 불요입니다. 아셨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세 번째 이 물권과 플러스 물청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권리자가 누구에게?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하는 것이지 만약에 물권이 없는 자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사례를 가지고 더 확실하게 넘겨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물권 변동했었죠. 자, 물권 변동했는데 자, 물권이 뭐라고 했어요?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된다? 변경되고 또 소멸되는 거죠. 자, 물권이 변동되고 발생 변경되는 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법률 규정하고 들어왔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86조하고 187조가 적용됩니다.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등기 반드시 해야만 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때 등기하는 것 등기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 판결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한 공유물이 있었죠. 공유물 분할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해야 되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중에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상소,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뭐 수용도 있었죠. 기타도 있었고 이때 조심해야 될 건 형성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공유무 분할 판결, 협의에 의한 거 말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 그래요. 판결을 받아서 공유 분할되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등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공신력은 없다 그랬습니다. 시험은 배정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겁니다. 자, 등기 청구권 하고 들어왔었죠. 이 등기 청구권 들어오면서 뭐가 있었냐면 미등기 전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들어왔던 게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들어왔던 거죠. 이렇게. 자, 등기 청구권이다 라고 할 때 성질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됐었어요. 하나가 물청, 또 하나는 채청. 그렇죠. 자, 물청하고 들어온다면 이건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채청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 10년짜리 걸린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때 이 미등기 전매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미등기 전매 갑에서 을 다시 병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잔금을 칠했죠. 잔금을 칠하고 점유 등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점유는 하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이 갑에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원래 채청이니까 소멸시에 걸려야 되죠. 근데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근데 을이 다시 또 매매를 한 거죠. 병한테 미등기 전매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등기 없고 점유는 넘겨줘 버렸죠. 이렇게. 그럼 을이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점유를 지금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때 을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도 걸리지 아니한다 라고 했던 거. 자, 중간 생략 등기 가볼까요? 갑이란 사람의 부동산을 을에게 또는 병에게 넘겼을 때 요 병이란 사람이 뭐라고요? 최초에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죠. 그때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자,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럼 무조건 뭐다? 유효가 되고요. 두 번째, 지금은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인데 전원의 합의가 있다. 전원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미등기인데 전원의 합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직접 돼 안 돼? 직접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대의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물권의 소멸하고 나왔어요. 물권의 소멸 원인. 그 원인은 제가 전부 다 써드렸습니다. 기본 교과서처럼. 첫 번째는 뭐였죠? 목적물에 뭐가 된다? 멸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멸시효가 있었죠. 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이 내용만 좀 기억해 두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혼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용하시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물권의 포기. 자, 물권의 포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섯 가지가 들어오죠. 목적물이 뭡니까? 전부 소멸될 때. 소멸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걸린다 그랬죠? 20년짜리. 혼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합해지는 것. 단 아까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이에요. 광업권은 혼동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그렇죠? 수용, 국가가 강제 수용하는 거죠? 자, 물권의 포기는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 소멸 사유 그러면 다섯 가지. 목적물 멸시, 소멸시효, 혼동, 수용, 물권의 포기.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나중에 올리는 상당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는 점유권하고 소유권인데 다음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그 뭡니까? 3시간 동안 반 정도 할 때 문제수는 거의 6문제가 포함이 돼버립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한 것도 4문제에서 5문제가 들어간 겁니다. 오늘 한 것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반복해서 좀 봐두시라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